분들 이렇게 해요. 투자를 할 때 하락하고 있을 때 한 요 지점에 매수를 해요. 보통 이거를 우리가 뭐 선진입, 선선진입한다라고 얘기하죠. 기다려요. 이제 나는 좀 쌀 때 난 사야겠다. 매매가가 저렴할 때 사야지라고 생각하고 이때 사고 기다립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죠. 어떤 리스크냐면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 저는 언제 우리가 집을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의 포지션에서 각각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특강을 가거나 강의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정말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무주택자인 분들은 언제 집을 사면 좋을까요? 사실 저는 언제든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어차피 내 집 하나이기 때문에 언제 사든 그렇게 큰 리스크가 없다는 부분이죠. 근데 가장 좋은 시기는 또 지금 같은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최근에 22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심리가 급감을 하고 거래량이 급감을 하면서 전국의 거의 아파트 가격이 다 하락을 했죠. 특례보금자료는 대출이 나오면서 일부 반등한 곳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이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예전에는요, 무주택자인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너무 비싸다. 내가 사고 싶은데 비싸서 못 사겠어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도 무주택자인 분들은 집을 사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더 떨어질까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더 바닥에 사고 싶어 하는 그 욕심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 바닥이라는 것. 이게 언제가 바닥이냐라는 부분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부분이죠. 결국엔 이게 언제 바닥이었다는 거는 우리가 지나봐야 알아요. 그 시기가 지나봐야지, 이 시기가 저점이었네, 이때가 바닥이었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떨어지고 있을 때는 아무도 이게 바닥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무주택자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 떨어졌으니까 내가 비싸게 사는 건 아니네, 내가 지금 사도 되겠네 라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를 예로 든다면 저 같은 경우에 처음에 결혼을 할 때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은 사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해서 전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집값이 바닥을 찍고 상승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와, 이러다가는 더 올라서 내가 못 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오르고 나서 매수를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오르고 나서 매수를 했지만 그 집에서 7년을 살고 이제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도 저는 그 집이 8천만 원이 올랐어요. 정말 외곽이고 그렇게 좋은 집은 아니었지만 제가 7년을 사는 동안 8천만 원이 올라준 거죠. 근데 제가 만약에 그게 무서워가지고 집값이 떨어지는 게 무서워서 그때도 집을 사지 않았다면 이만큼 상승분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그 덕분에 이 집을 발판 삼아서 더 좋은 곳으로 상급지로 갈아탈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무주택자를 했을 때는 일단 언제든 상관이 없다. 하지만 정말 좋은 건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보면 내가 너무 고점의 집을 산 것 같아라고 후회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고점이라는 것도 우리가 지나봐야 그게 정말 고점이었구나, 내가 정말 비쌀 때 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 시기에는 너도 나도 집을 사기 때문에 내가 정말 고점에 샀는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고점이었다 하더라도 이제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요, 정말 여기가 수요가 있고 괜찮은 곳들은요, 여기가 만약에 고점이었어요, 고점. 근데 지금은 떨어져서 가격이 떨어져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상승을 할 때요, 딱 그 고점만큼 반등하는 게 아니라요, 그 고점 이상으로 반등하는 곳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네이버 부동산에서 그런 아파트들의 실거래가 그래프를 보면요, 이런 모습이 연출되는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 너무 비싼 가격에 샀어 라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내가 정말 그래도 괜찮은 곳에 집을 샀다고 하면 충분히 예전의 고점 이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주택자. 1주택자인데요. 1주택자 중에서도 실거주를 하려고 하는 1주택자에 대한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일단은 내 집은 무조건 있어야 되고 나는 내 집에 살아야 돼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전략을 써야 됩니다. 이분들에게 가장 좋은 전략은 상급지,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타는 전략이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 확실히 더 좋은 곳으로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우리가 집 한 채를 가지고 이 자산의 분림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상급지로 갈아타는 전략입니다. 근데 그 시기가 만약에 지금 부동산 시장이 예전처럼 막 불타고 있어요. 막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급지 갈아타기가 그렇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갈아타기의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근데
지금은 가격이 빠진 곳이 많잖아요. 내가 사는 곳도 빠졌지만 내가 예전부터 살고 싶어 했던 그 아파트 가격도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고점일 때 대비해서 최근에는 갈아타기 비용이 거의 반 정도 더 저렴한 1억, 2억, 3억 이상씩 더 저렴한 곳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찾는 방법은요. 그냥 네이버 부동산 보면서 예전 가격, 높았을 때 가격, 최근의 가격을 다 비교를 해보면 충분히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은 이런 갈아타기를 하기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1주택자인 분들은 그래도 내가 집을 한 채를 가지고 자산을 불림에 있어서는 이 상급지 갈아타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략은요. 1주택자 중에서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2주택 이상인 다주택. 이분들에 대한 전략이죠. 결국에는 이분들은 투자를 하고 싶다는 거겠죠. 실거주보다는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내 자산을 더 늘리고 싶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투자 수요가 되게 낮아요. 많이 줄어들었죠. 다주택자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취득세 중과 이런 것 때문에 집을 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적으로 투자 수요가 발생할 수 없는 시장이죠. 그리고 전세가 같은 경우에도 예전 대비해서 낮아진 곳들이 많기 때문에 섣불리 또 투자를 하기도 꺼려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멈춰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항상 그럴 건 아니에요. 결국에는 또 좋아지는 시기가 있겠죠. 그렇게 이제 됐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둬야 돼요. 내가 어떻게 투자해야 되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우리가 알아보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역들은요. 각기 다른 흐름을 가지고 간다는 부분이죠. 이걸 다른 말로 사이클이라고 하죠. 이걸 잘 파악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전국이 똑같이 움직인다. 전국이 똑같이 상승을 하고 전국이 똑같이 하락을 한다. 이 하나의 움직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절대 아닙니다. 각 도시는 각기 다른 흐름을 가집니다. 서울이 상승할 때 대구는 하락을 할 수 있고요. 대구가 또 상승할 때 서울은 또 하락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각 도시마다 그 영향을 준 요인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전국이 다 하락했잖아요. 그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릴 겁니다. 그 요인에 있어서 다른 요인이 작용했다는 부분이죠. 어떤 요인이었냐면 결국 최근의 움직임은요. 내부적인 그 도시의 흐름보다는 대외적인 요인. 그 대외적인 요인이 금리 인상이죠. 너무 강력했죠. 그럼 이게 어떤 영향을 주냐면 사람들의 심리를 다운시키면서 우리가 이 영향을 주는 내부적인 그 사이클에 영향을 준 요인 중에서 거래량이 있습니다. 이 거래량 영향을 바로 준 거예요. 아, 무서워. 여기서 계속 금리 올라가면 어떡하지? 나 이제 집 못 사겠는데? 지금 대출금리 너무너무 많이 올라서 나는 집을 못 사겠어. 이렇게 심리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거래량에 영향을 주면서 일제히 모든 지역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모든 지역이 지금 다 같이 빠진 상황에서 지금 다 동등해졌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예전에는 또 서울이나 수도권은 규제 지역 묶여 있었고 지방은 뭐 비규제인 곳도 있었고 상황이 달랐지만 지금은 일단 동일하단 말이에요. 동일하다 했을 때 사람들은 어디를 가장 볼까에 대한 부분이죠. 어디를 가장 많이 보냐면 결국에는 서울이죠. 누구나 그게 있어요. 아, 나 서울에 집 한 채 갖고 싶은데 나 정말 서울에 살고 싶은데 서울은 이렇게 모든 그 수요가 몰리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우리가 최근에 청약 경쟁률 보면 서울만 거의 막 두 자리, 세 자리씩 불탔습니다. 그쵸? 다른 지역들은 실거주 수요가 강했다고 하면 서울은 유독 그래도 투자자 수요가 강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원한다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이 또 서울에 있는 아파트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서울의 인근에 있는 경기도와 같은 수도권, 그 수도권을 또 많이 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일단 수요가 몰린다는 거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아, 여기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겠구나. 그 수요에 의해서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겠구나. 그걸 일단 1차적으로 인정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 있죠. 이 기본적인 원리,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으로 보는, 우리가 흐름을 보는 것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매매 지수를 보는 부분, 여기에 리스크가 있는지 확인하는 미분양을 보는 것, 우리가 입주 물량을 체크하는 부분, 거래량을 보는 부분, 청약 경쟁률을 보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된다는 부분이죠.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봤는데 여기가 이제 매매 지수도 확실히 반등하고 있고 여기가 이런 리스크도 없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런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매매 지수를 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보통 우리가 아질에서 매매 지수 그래프를 보면 어떤 한 지역이 이렇게 움직여요. 뭐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 지점을 볼 거예요. 아, 나 바닥에 사고 싶어. 근데 계속 말씀드렸지만 바닥에 사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 바닥은 지나봐야 바닥인 줄 알 수 있다는 부분이잖아요. 어떤 분들 이렇게 해요. 투자를 할 때 하락하고 있을 때 한 요 지점에 매수를 해요. 보통 이거를 우리가 뭐 선진입, 선선진입한다라고 얘기하죠. 기다려요. 이제 나는 좀 쌀 때 난 사야겠다. 매매가가 저렴할 때 사야지라고 생각하고 이때 사고 기다립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죠. 어떤 리스크냐면 이 지점에서 이 지점으로 옮겨갈 때 나는 한 3개월이면 충분히 반등할 거라 생각했는데 사람들의 심리가 회복되고 이런 요인들이 생각보다 더 늦어졌어요. 그래서 이 3개월이 아니라 뭐 1년이 지나도 반등을 못하는 경우도 있죠. 아니면 이게 2년이 지나도 반등 못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내 돈이 이 기간 동안 묶이게 되고 내가 산 아파트는 오르지도 못하고 나중에 이 기간이 지나서 또 역전세가 발생하고 계속 안 좋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공격적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외부적인 요인이 강하게 작용할 때는 더 보수적으로 봐야 돼요. 그렇다면 확실하게 이 지역이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하고 한 3개월이 지나든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난 거예요. 이때 사도 된다는 거죠. 이때 사도 된다. 왜냐하면 이제는 확실히 이 지역이 저점을 찍은 거 내가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점을 찍어서 계속 반등한다는 것도 내가 확인했죠. 그게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꼭 감안을 하면서 리스크를 잘 짚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집을 사는 시기에 대해서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이렇게 포지션에 따라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정리를 하면 무주택자인 분들은 사실 언제 사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좀 떨어졌다 싶을 때 좀 욕심을 버리고 아, 이 정도면 저렴하네 라는 생각으로 사도 된다는 얘기였고요.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나는 꼭 실거주를 해야 돼 라는 분들은요. 상급지 갈아타기를 하기가 좋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써서 내 집을 좀 더 좋은 곳으로 바꾸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1주택자인 분들 중에도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것이고 다주택자인 분들은 당연히 투자를 하려고 하겠죠. 이런 분들이 하려고 했을 때는 흐름을 보자는 거죠. 너무 내가 바닥에 사겠다라는 욕심을 버리고요. 확실히 그 지역이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하고 나서 투자를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 저희 소치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